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너무 충격이에요, 진짜.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점심이었나? 아침 겸 점심이죠. 한 11시쯤에 이제 저희 어머니 집이 바로 위에 있어갖고 저는 뭐 점심을 어머니 집에 가서 먹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기사를 딱 보는데 갑자기 속보가 탁 떴더라고. 떴는데 배우 이성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렸다고. 야, 난 너무 놀랐어, 이거 보고. 이성균 씨가 최근에 거의 뭐 한 두 달 됐죠. 2달 정도 전부터 그 마약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기사를 아주 막 주의 깊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연예인들 마약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사실은 이 마약도 마약인데 이게 이 기사가 나올 당시가 언제였냐면 그 김승희 의전비서관 문제 나왔을 때 나온 거였거든요. 난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성균 씨도 그렇고 지 드래곤도 그렇고 마약이 다 음성이 나왔잖아요. 음성이. 그래서 저 새끼들 또 경찰 수사기관들 또 강압적으로 수사했구나. 언론 새끼들 기레기 새끼들 근거도 없이 썼구나. 그런 마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지 드래곤도 그렇고 이성균 씨도 그렇고 이 억울함이 풀리겠구나. 다시 복귀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이성균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차에서 이 번개탄을 피워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와서 부인이 걱정돼가지고 신고한 거 아니에요. 부인이 이야기하고 매니저가 신고하고 그래서 오늘 발견된 건데 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에 있는 그 주차장에서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야,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이게 지금 잘 해결돼가지고 이제 이성균 씨가 이제 조만간 복귀하겠구나. 왜냐면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찾다 보니까 진짜 나는 이게 수사기관에 이런 흘리기도 문제가 있지만 이 언론 새끼들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가세형 같은 새끼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방송을 하는지 정말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처벌할 수 없나 진짜? 사실 이성규 배우의 그 마약 혐의 관련해 갖고는 정말 이상한 점이 많아요. 뭐냐면은 지난 10월 20일 날 다 아시겠지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때 김용호 의원이 처음으로 그 누굽니까?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그 딸의 그 학폭 문제를 제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10월 20일 날 처음 알게 됐지만 김승희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알았겠죠. 왜냐면은 당시 김용호 의원이 10월 20일 날 국정감사에서 공개한다는 거를 이미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말하자마자 바로 사퇴한 거 아닙니까? 이게 10월 2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10월 19일 날 그 전날에 경기신문에서 단독 기사가 나와요. 이때는 이름이 안 나왔어. 톱스타 LC 마약 혐의로 내사 중.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아직 톱스타 LC가 무슨 입건된 것도 아니고 수사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경찰에서 인천 경찰청에서
내사하고 있다. 강남 유흥업소 그 수사하던 중에 유아인급 연예인이 마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직 L씨의 마약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어. 경찰이 수사를 하고 막 문제가 생기면 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이성균이 무슨 마약을 했다라는 확신도 없고 아직 수사로 전환한 것도 아니야. 아니, 입건도 안 했어. 그냥 경찰 안에서만 내사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 기사가 나와요? 응? 아니, 내사하고 있는 거야. 그냥 경찰청 안에서만. 아직 공개도 안 된 거야. 수사도 아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경기신문이 단독 보도를 내냐고요. 말도 안 되지. 이게 19일이거든요. 그리고 20일 날 김용호 의원이 김승희와 관련해가지고 폭로를 한 거죠. 그날 이성균 그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내요. 왜냐면 요거 나왔을 때 이미 이거 누구냐? 이거 이성균 아니냐? 그런 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성균 소속사가 먼저 입장을 밝혀. 뭐라고 밝히냐? 그 L씨가 이성균 맞다. 인정을 해요. 당사는 현재 이성균 배우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 하면서 이성균 배우는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난 이것도 웃겨. 수석사가 이거를 왜 밝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성균이 수사 중이 아니었다니까요. 입건 낸 것도 아니야. 입건도 안 됐어. 입건도 그냥 경찰에서 내삼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먼저 수사가 그 L씨가 이성균입니다 라고 밝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성균에 대한 기사가 실명으로 나오는 거죠. 실명으로. 난 이것도 참 이상해요. 소속사 이거를 왜 그냥 이렇게 즉각 공개해버리지? 이게 20일이었고 그리고 22일 날 그 인천서에서 뭐라고 입장을 밝히느냐. 이미 소속사가 이성균 이름 밝히면서 엄청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이제 곧 경찰이 이성균 소환한다. 이성균 뭐 피의자로 전환됐다. 뭐 수사한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22일 날 인천 경찰에서 다 부정합니다. 아직 소환 계획 없다. 또 내주 혹은 다음 주 이성균 소환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압수수색 한다느니 언제 출석을 한다느니 모두 사실이 아니다. 현재 이성균을 소환 검토 중인 단계가 아니다. 현재 보도된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 이성균이 뭐 클럽에서 연예인 지망생과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때 보면은 그냥 막 하루아침에 기사가 쏟아지면서 이성균이 다른 연예인들과 뭐 클럽에서 마약했다는 기사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경찰이 직접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성균은 클럽에서 마약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은 그걸로 조사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때 22일 날 현재 이성균은 혐의가 확정된 바 없고 내사중 의혹을 받는 것일 뿐이다. 그냥 아직 이성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혹이 있는 거야. 경찰 수사하다가 혹시 했나? 그냥 의혹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내사하고 있는 건데 황당한 거는 그 내사하는 거를 경기일보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보도를 하고 소속사는 바로 입장을 밝혀갖고 L씨가 이성균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이틀 동안 온갖 기사가 다 나오는 거지. 경찰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우리는 그 김승희 비서관 이야기 막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김승희 거 덮으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다고요. 당연히. 저는 의심을 했고 지금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게 22일이야. 그리고 23일 날, 그 다음날 경찰이 이젠 이성근 씨를 입건을 해요. 형사 입건을 하지.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수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누굴 구속하냐면 이 사람이 중요하죠. 그 유흥업소 이 종업원 A씨. 이 사람이 유흥업소 여실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이성균 씨의 입장은 뭐냐면 이 여자한테 수면제인 줄 알고 약을 받아갖고 자기는 먹었다. 마약인지 몰랐다. 수면제를 주는 줄 알았다. 그거 아닙니까? 이 여실장이라는 사람, 29살짜리 여실장이라는 사람은 이성균과 5번인가를 뭐 만나가지고 마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성균은 그런 적 없다. 만난 적은 있지만 마약한 적 없고 한 번인가 그 수면제를 먹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여 직원이 계속 공갈 협박으로 너 마약했다고 할 거야 하면서 한 3억 5천인가를 뜯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입장인 거지. 이 A씨는 이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23일이야. 23일. 그런데 이성균이 그 경찰에 처음 불려간 게 28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처음일 거야. 불려가자마자 어떡하냐? 경찰이 이미 25일 날 법원에서 그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날 뭐 합니까? 시약 검사를 해요. 시약 검사. 간이 시약 검사. 마약이 있냐 없냐. 그래서 마약 검사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소변. 이제 소변. 근데 소변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음성 나왔어요. 음성. 소변 검사에서 음성 나왔어요. 기사 한번 볼까요? 배우 이성균 씨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근데 사실 내가 오늘 다시 보니까 기사가 재밌어. 기사를 가만히 보죠? 그러면은 이성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해. 근데 그때마다 다 음성이 나와. 이성균은 한 번도 양성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음성이 나올 때마다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아쉬워해. 기자들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이거는 아마 이래서 안 나왔을 거야. 뭘 더 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한번 보세요. 연합뉴스 기사 어떻게 나왔냐? 간이 식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경찰은 뭐라고 하냐? 간이 검사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아직 소변도 안 했네. 그냥 간이 식약 검사했고 모발과 소변을 보내가지고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간이 검사는 50일 안에 마약을 했을 경우에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거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말로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안 나왔다는 거는 최근 한 10일 전으로 마약 안 한 거고 그 전에 했던 거, 한 달 전, 2달 전에 한 거는 몰라. 더 지켜봐야 돼. 그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변, 모발 검사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월 3일 기사입니다. 이성균 모발 100가닥 검사했는데 뭐 나왔어요? 음성. 모발을 어떻게 검사했냐면요. 이성균이 머리가 길잖아요. 짧지 않아. 그래가지고 8cm에서 10cm 정도 되는 모발을 검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발 검사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발 하나, 이 머리카락 딱 뽑아. 그럼 머리카락 하나를 그냥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 머리카락을 한 2cm 단위로 잘라가지고 제일 위에 거 검사하고 밑에 거 검사하고 맨 뿌리 검사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맨 뿌리가 최근에 나온 거 아닙니까? 최근에 한 1cm 정도 머리 자라는데 한 달 걸린대요. 한 달. 그래갖고 머리카락 중에서 가장 뿌리에 가까이 마약 검사 마약 성분이 나오면 최근에 마약을 한 거고, 모발 중에서 마지막 끝에 부분 있죠. 한 8cm 마지막 끝에 부분에서 마약이 나오면 8개월 전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아예 안 나오면 최소 8개월 동안은 마약을 안 한 거야. 지금 그 기사야. 그 기사. 8에서 10cm를 했는데 모발 1cm 정도 자랐는데 한 달 걸리니까 최소 이성균은 요번 검사에서 8개월에서 10개월은 마약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안 한 거야. 지금 이 수사가 이성균이 뭐 금년 초에 마약했다, 그걸로 하는 수사거든요. 그럼 10개월이면요 금년에 안 했다는 거야. 아예 안 했다는 거라고요, 금년에. 그러면은 이거 봤을 때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네?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검사만 그런 게 아니고 수사기관들은 한번 저거를 범인으로 찍으면은 범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모바일 검사에서 안 나왔네? 그래서 뭘 기다리니까? 다리털 검사. 실제로 그 박유천 있잖아요. 박유천도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이 안 나왔는데 다리털 검사에서는 그 필로포 성분 나와갖고 잡힌 적이 있어요. 다리털. 그래서 이번에는 소변 안 나왔고요. 간이 검사 안 나왔지. 소변 안 나왔지. 머리털 안 나왔지.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성균 다리털 검사를 해요. 그걸 기다려. 근데 어떻게 됐냐? 다리털 검사에서도 마약류 감정 불가. 감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것이 뭘. 근데 기사 보세요. 감정 불가인데 왜 감정 불가냐? 기사 나오는 거 봐봐. 그리고 검사들 뭐라고 하냐? 이거는 채취량이 부족해서 그래. 이러고 있어요. 아니, 조사하는 것마다 이건 정밀 조사거든요. 다 안 나와. 다 안 나오는데 안 나올 때마다 계속 뭔가 핑계를 대. 이래서 안 나오는 거지. 머리털 안 나왔네. 이래서 안 나오는 거지. 그럼 다리털 해봐야지. 안 나오니까 양이 부족했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사 한번 볼게요. 이게 지난 11월 15일 기사. 앞서 1차 소환 조사 당시 소변에 대한 간이 식약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추가로 이 씨의 모발을 확보해 국가수의 정밀 조사를 했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리털도 감정 불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겨레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 난 요번에 한겨레 이 기사는요 진짜 악랄한 기사예요. 진짜 악랄한 새끼들. 그 앞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마약 검사하는지 그 순서를 보여줘요. 처음에는 소변하고 모발하고 손톱한다. 근데 이거 했는데 음성 나오면 결백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기사 한번 볼까요? 위에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라면 투약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국가수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종 마약을 투약했을 수도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이성균이 마약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수사하는 거지. 그럼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성균이 마약했다고 해서 마약 성분 나오는 게 우선 없고, 뭐 집에서 마약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 뭐만 있냐면 그때 구속된 그 유흥업소 실장 있잖아. 그 사람들의 그냥 증언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증언밖에 없어요. 증언밖에. 근데 그것만 믿고 그냥 무조건 여기는 마약범이라고 단정하고 계속 이렇게 수사하면서 정보 흘려가지고 온갖 이상한 보도들이 정말 홍수같이 나오는 거지. 똑같아요, 사실요. 검찰이 조국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지들의 먹잇감을 죽이기 위해서 언론 한 거와 이번에 경찰이 기사들한테
정보 흘리면서 이성균 배우를 죽이려고 애쓴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제가 오늘은 사실 기사를 많이 안 가져오고 어떻게 그냥 검사했는지 어떻게 음성이 나왔는지만 핵심만 가지고 온 기사지만, 이러면서 사실은 이 마약 사건과 관계없는 이성균 배우의 사생활들 막 폭로가 되고, 뭐 전화 통화했던 내용들 다 그냥 공개가 돼버리고, 이거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저는 제가 뭐 이성균 배우가 뭐 엄청나게 윤리적이고 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들 사생활이지. 이걸 왜 우리가 건드려? 우리가 뭐라고? 이성균이 뭐 몰라. 지금 계속 이성균을 무슨 불륜 배우처럼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가세형 같은 새끼들. 아니, 이성균이 불륜을 하건 뭐를 하건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지금 이거는 마약 사건 아니야. 그냥 마약 혐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핑계로 이성균의 그냥 모든 걸 다 들치가지고 마치 망신주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이성균이 여실장한테 통화로 뭐 살아간다고 했다느니 어쩌느니. 아니, 하면 어때? 어쩔 건데? 결혼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뭔 상관이야, 너희들이. 자기보다 뭐 10살, 10몇 살 어린 사람한테 뭐 사랑 고백했다? 어쩌라고 사랑 고백했는데. 쥐들이 뭔 상관이야. 웃겨 죽겠어요. 그러면서 온갖 사생활 다 폭로하지. 아직 혐의 나온 거 아무것도 없는데 출연 작품들 지금 다 영화 찍은 것들 개봉 앞두고 있었는데 다 연기하고 있지요. 관계자들하고 다 연락이 끊겨버리고, 광고 위약금 문제 나오잖아요. 3번 조사받았는데 포토라인 다 공개 포토라인에서 하고, 밤샘 조사하고, 아니 생중계를 하고. 요번에 이성균 관련해가지고 광고 위약금이 한 100억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추정이지만 이성균이 워낙 이미지가 좋아갖고 광고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면 사실은 그 감당해야 될 투표도 큰 거죠. 광고가 없고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데 광고 계약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모델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두세 배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0억인 거야. 100억. 위약금으로 물어내는 게 100억인 거야. 이성균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에 세 번째 경찰 소환 받아가지고 19시간을 조사를 했어. 19시간을. 세 번째 조사. 지금 여러분 야간 조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찰은 우리가 동의 받았다. 동의 받고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죠. 전 제가 되게 의심스러운 게 지금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성균에 대해서 사실은 이성균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다 음성이야? 그런 분위기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 어저께죠. 어저께 JTBC 그저께구나. JTBC 단독 보도 때문에 사실은 여론이 이성균에 대해서 확 돌아선 게 있어. 뭐냐면 그 김모 실장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성균 씨가 빨대로 코로 케타민 가루 흡입하는 걸 봤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성균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모르는 거야. 그냥 기자가 하는 얘기야. 이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겠어. 근데 이성균이 빨대로 이용해 코로 흡입했는데 난 그게 마약인지 모르고 수면제인 줄 알았다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죠. 뭐야, 야, 수면제를 왜 코로 해? 거짓말 아니야? 보통 영화 보면은 마약할 때 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 실장이 이성균이 빨대를 가지고 코로 해갖고 마약하는 걸 봤다는 거야. 근데 이성균도 그걸 인정했대. 내가 코로 하긴 했는데 그건 마약이 아니었고 수면제였어. 인정했다는 거야. 참 이상하잖아, 들으면 사실요. 좀 말이 안 되게 보이잖아. 수면제를 왜 코로 해? 그건 이상하지. 그래갖고 댓글들이라든가 가세형 같은 새끼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수면제를 코로 하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막 욕하고 있거든.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분위기인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이거 정말 맞아? 이성균이 이런 말 한 거 맞아? 저는 이게 우선 의심스러워요. 이거는 나는 좀 수사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 마치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시계처럼 실제로 없었던 건데, 이 경찰, 검찰 혹은 수사기관, 이 언론 새끼들이 이성균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언론이, JTBC가 일방적으로 이성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그거였거든. 이성균 치고 따옴표 있다고 해서 이성균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JTBC가 이성균이 이렇게 말했대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사가. 정말 이렇게 말했을까? 정말 이렇게 말했으면 이상한 거죠. 무슨 수면제를 코로 해. 근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또 공격하는 거지, 엊그저께. 지금 바로 전날, 어제까지 가세현 새끼들이 올린 영상이에요. 술, 마약, 비아그라, 녹취 대고 공개. 이게 뭐야? 비아그라는 왜 나와? 제목만 봐도 얼마나 저질스럽고 저속합니까? 내용은 제가 보지도 않았어,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더러워서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거 보면은 뭐 두 사람의 대화가 다 공개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대화가 무슨 마약을 줘, 마약 먹을게, 그런 대화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사적인 대화인데 이런 걸 다 공개해버린 거야.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까지, 오늘 아침에도 나왔던 기사들, 이성균, 이 위키트리, 이 김현이 쓰던 위키트리죠. 이성균, 아내 전혜진 두고 19살 연하 L씨에게 사랑 고백했다. 고백하면 어때? 뭐 어쩌라고? 이거 지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 김세희 녹취 파일에서 이성균과 구플레이스 마담 김난희의 불륜과 마약 드러나. 근데 이렇게 해서 이성균 씨가 오늘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가르테르 연구소 이 개새끼들 지금 이 뭡니까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이성균 배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이런 방식으로 죄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모욕적인 글을 막 써.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이성균이 이 같은 결정을 결정적 경찰 진술했다고 드러났습니다. 빨대를 이용해 코로 약을 흡입한 것은 맞다. 다만 수면제인 줄 알았다. 콧구멍으로 약을 흡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JTBC 보도에서 경찰 진술에서 드러났다고 JTBC가 보도했거든요. JTBC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성균이 경찰한테 이렇게 이렇게 진술했는지 JTBC가 어떻게 알아? 지금 김세희는 JTBC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성균이 요번에 경찰에서 진술했대, 이렇게 진술했대요. 아, 내가 빨대를 이용해서 약을 흡입한 거 맞는데 그게 수면제인 줄 알았다 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JTBC가 알고 보도하냐고. 그럼 경찰에서 누가 흘린 거야? 그거 잡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그냥 버섯이 나갑니까, 이렇게? 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검찰에 흘리기 갖고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아, 검찰 새끼들 수사권 주면 안 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검찰 똘마니 새끼들, 이 경찰 새끼들 똑같아 지금 하는 게. 이건 여러분 지금 검찰이 한 게 아니에요. 이번 이성균 사건은 검사와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인천 경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세요는 이거 너무 결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이성균이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결정적으로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범죄자를 피해자로 등급시키는 이 머저리 같은 행동 그만하라는 거지. 이성균 배우는 마약 범죄자일 뿐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야. 야, 이거는 나는
그 유족들이 이 새끼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마약 범죄자? 아예 마약 범죄자래. 이 새끼들은 고소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세현이 옳았다. 가세현이 승리한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난 진짜로 진짜로 하늘이 이 새끼들을 정말 저주해가지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파멸시키는데 아주 기쁨을 누리는 새끼들 아닙니까? 나는 이 새끼들과 그리고 이 새끼들의 이 행동에 지금 동조하면서 희락거리는 새끼들 있잖아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잔혹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면 그냥 숨만 붙어 있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개새끼들. 인천 경찰 뭐라고 하냐? 자기들은 강압수사 한 적 없대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했대요. 저는 이 정도 이 사건이 벌어지면요, 이 경찰들 이거 감찰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사 정보를 다 그냥 공개한 거 아닙니까? 피의 사실을 다 공표한 거예요. 흘리게 하고 그런 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못하게 돼 있다고요. 뻔뻔한 새끼들. 송영길 대표 관련해가지고 송영길 대표한테 후원했던 사업가가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자살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검찰 수사와 연관이 있는 건데 검찰들 안타깝지만 우리는 강제적으로 조사한 적 없다. 그러고 있잖아. 똑같아. 얘네들이 이거 말하면 끝나는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이성균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없고, 난 최근 JTBC 이 마지막 보도 같은 경우는 진짜 악랄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 밝혔으면 좋겠어. JTBC 보도. 이 새끼들 이 정보 어디서 얻었는지. 이게 지금 경찰에 가서 이성균이 했다고 하는데 그 말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이 JTBC한테 수사 내용을 갖고 와서 넘긴 건지, 이거를 무슨 공익제보로 여겼는지, 이걸 알아야겠어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갖고는 그 수사 정보를 경찰이 뉴스타파한테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찰분이 엄청나게 지금 이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이 계급도 딱 떨어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성은 이 빨대로 이용해 코로 수면제 흡입했다. 요 증언 어떤 경찰이 JTBC한테 갖다 준 거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맞는지. JTBC 말만 어떻게 믿어? 근데 지금 이걸 JTBC가 보고하고 나니까 이걸 다 100% 그냥 확신하고 이성균을 지금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인격 사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실제로 오늘 죽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살이야? 타살이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19년 9월 달에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겨우 한 달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했지요. 그게 뭐냐면 피의사실 공표를 제안했어요. 검찰들의 이렇게 흘리기, 사실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잖아.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 못하도록 제안하는 공보 준칙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망신 주기 못하게 하는 거죠. 피의자 소환할 때 촬영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이름 공개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 야, 조국, 네 가족이 조사받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는 바람에 뭐라고 했냐? 우리 가족은 예외를 하겠다 했어. 왜 예외를 해? 그 조국 장관한테 피의사실 조국 장관한테 피의사실 공포 못하도록 공보준칙을 강화했다고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게 어떤 내용이냐?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론 재판으로 수사대상자의 망신주를 간행 못하게 했고, 피의자 소환 장면 촬영 금지했고,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명 공개 못하게 했다. 근데 이거를요, 요번에 한동훈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력화했죠. 조국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 지시 한동훈이 한 거예요. 이거 진짜 웃겨. 한번 보세요. 조국 장관은 어떻게 했냐면 수사 공소 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하고, 그러니까 수사나 공소 유지하지 않는 다른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하고,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는 거. 이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야, 이거 안 돼. 이거 다 바꿔버려. 했거든요. 한동훈이 그냥 공개해. 피의사실 흘려. 그 이유가 뭐냐?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마디로 뭡니까? 피의사실 공표해도 돼. 그렇게 요번에 만든 게 누구냐면 한동훈이에요. 그게 한동훈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그리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 물론 제대로 작동 안 했죠. 이렇게 했지만 검사 새끼들 계속 흘렸지. 그런데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있는 것도 무력화시킨 게 누구냐면 한동훈이야, 한동훈. 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근데 얼마나 골 때린지 알아요? 요번에 한동훈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비대위원장 취임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래. 악법. 왜 악법이냐?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대. 독소 조항. 뭡니까? 하나는 왜 국민의힘은 빠지고 정의당이 검사를 특검을 추천하냐? 이거 악법이다. 또 하나는요. 왜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냐? 이거 독소 조항이라는 거야. 독소 조항. 지금까지 모든 특검들은요. 다 뭡니까? 이 특검이 일일 브리핑을 했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했다고 하고 있어. 박근혜 때도 했고요. 그리고 드루킹 때도 했어. 당연한 거야.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게 진짜 특검이 브리핑하는 거는 특검이야말로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큰 걸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고 실제로 특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한다고요. 이게 국민의 알 권리지. 근데 그 알 권리를 한동훈은 뭐라고 합니까? 독소 조항이래. 이거를 왜 생중계하니? 개새끼. 아니 조국 장관이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검찰들이 공개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거 없애야 돼. 한 새끼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 생중계해? 하면 안 돼? 독소 조항이야?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새끼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새끼. 정말 열받네. 전 요번 이성규 씨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약 수사에 대한 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강조. 마약 수사 중요하죠. 중요한데 얘네들이 마약 수사하고 있는 것들은 뭔가 굉장히 이상한 게 많아. 심지어 이태원 참사도 마약 수사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새끼들 아닙니까? 요번에 이성균 씨라든가 지드래곤이 마약 수사 대상으로 나오면서 아예 국회에서 지난 11월 8일 날 국민의힘의 김용식 의원이 아예 이름을 언급을 해. 배우 유아인 씨에 이어 이성균 씨 그리고 권지용 씨 마약 혐의 검찰 조사 받고 있어서 사회 파장이 매우 크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뭐라고 했냐?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거지. 하나만 한 말. 근데 밝혀졌어? 뭐가 있어? 나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죄도가 없는 사람들, 의혹만 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음성이 나오면 뭐해? 설마 이건 잘못 나온 거, 딴 거 하면 나오겠지. 딴 거 하면 나오겠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 하나 썼더라고요.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학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 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정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 그렇지 않지요. 법정과 교과서에만 존재하지 않고요. 실제로 존재하긴 해요. 누구한테? 검사들한테. 한동훈 보세요. 자기의 인권, 방어권 위해서 핸드폰 번호 공개 안 하고 핸드폰 뺏으려고 하니까 그거 안 주려고 하다가 넘어지니까 독직폭행으로 자기 수사하는 정진웅 검사 고소하고 짧은 장관 재직 시설 2019년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 가속수사 이유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실 이때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박수를 보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도 남일 같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 보는 우리들이 이런 일 겪으면은 우리는 이런 선택 안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균 씨 좀만 견디지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도저히.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수사기관 그리고 언론 이 새끼들이 이렇게 합작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는 거지. 그냥 수사기관은 우리 강압적으로 안 했어요. 법과 원칙대로 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고. 언론 새끼들은 뭐 심하면은 기사 그냥 정정하던가 내리고 끝나는 것이 뭘.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 정부가 마약 가지고 개 지랄 떨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난리를 치는데 다 아시겠지만 수원지검의 이정섭 검사의 처남 마약 신고 당했지요. 누가 했냐? 부인이 했어. 부인이 신고하고 증거 다 가지고 왔는데 경찰이 왔다가 돌아갔지요. 그냥 돌아간 다음에 석 달 후에
시료 채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석 달 후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마약 수사 갖고 개 연병치레를 떨고 있으면서 거의 여기는 뭐냐면 현행범이야, 현행범. 현행범이야. 부인이 직접 증언하고 문도 열어줬어. 부인이 증거를 줬어. 근데 받을 수 없대. 이거 받으면은 당신 그거 이거 훔치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채취 안 해. 3개월에 와갖고 채취. 3개월 지나가고 채취해. 불송치.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그 이정석 천암댁이 경찰한테 증거를 제출했지요. SD카드 증거물.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경찰에서 이 SD카드가 없어졌어요. 야,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군 그래요. 아니, 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하는 거 그게 뭐가 나쁜 거냐. 마약 범죄는 뿌리 뽑아야지. 뿌리 뽑아야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부가 이렇게 마약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진짜로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자들 잡았다는 기사 있습니까? 기사 있어요? 아니 이 정도로 난리를 쳤으면은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마약 혐의하고 마약이 의심된다는 연예인들 나오고 뭐 이태원 참사 이 피해자분들 관련해 가지고 당시 마약 관련된 뭐가 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을 보급하는 그 세력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잡았다는 내용 나옵니까? 기사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성균 지드래곤 마약한 사람들 그 끝에 와서 마약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마약 초범은요 다 집행유예예요. 요번에 그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죠. 전우원 씨도 요번에 집행유예 나왔지요. 초범이니까. 중요한 거는 마약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공급한 사람들. 그 공급망을 잘해서 그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응? 독전에 그 김 선생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김 선생. 그런 기사는 안 나와. 잡았다는 말도 없고 몰라 지금 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유명 연예인들 이름만 나오고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정말 열받네. 저는 사실은 이성균 씨를 배우로서 그렇게 막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아저씨를 본 이후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저씨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근데 아저씨에 보면은 그 이성균 씨가 연기했던 이 배역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우울해. 사실은 뭐 사회적인 그 신분도 좀 있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지. 그런데 굉장히 뭐하고 지쳐 있고 항상 뭐 부인이 바람피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진짜 삶이 어려운 이 아이유. 그때 지한이었나? 이 지한이가 볼 때는 황당하지. 내가 볼 때는 돈도 잘 벌고 그런 애들이 애가 왜 이렇게 우울해하냐고 황당해 하는데 나중에는 서로 간에 막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위로를 해주잖아요, 막. 근데 이게 이게 13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 해라. 그렇게 응원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서. 근데 이 얘기를 그 이지한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혼자 얘기하는 건데 이지한이 그 주인공을 계속 감청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참 감동적이었어.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엄청나게 많이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막 그러고 싶을 때마다 사실은 옆에서 위로해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견딘 거였거든. 영화에서는. 근데 현실에서는 못 견딘 거죠. 아마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주변에서 이렇게 주인공을 위로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원래 있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소환 조사해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을 다 원수를 만들어 버려. 다 원수를 다 띄워버리고 연락이 안 되게. 그게 티가 안 나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죠. 내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친구부터 시작하고 친지, 심지어 가족까지도 완전히 그냥 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더군다나 이게 지금 마약 범죄라고 하면서 막 불륜 기사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혼자 된 거야. 완전 혼자. 이 땅 위에 그냥 던져진 하나의 그냥 존재로서. 그러니까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누구라도 좀 위로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없도록 그냥 이 수사기관들이, 언론들이 다 그냥 쳐버린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자살이야. 타살이지. 저는 제가 이성규 배우 드라마를 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고, 저는 이성균 배우의 죽음이 너무너무나도 억울하다. 억울한 죽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 관계에 있는 새끼들, 수사기관, 그리고 언론 새끼들, 그리고 이 유튜버 새끼들, 그런 새끼들한테 정말 하늘의 저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